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노마드 정변 TV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색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이 낯선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옆에 계신 김 박사님이 네. 굉장히 뭔가 외모가 달라지셨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막 자라 있더라고요. 아, 물을 심으셨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자라셨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자랐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가발을 좀 쓰고 왔어요. 가발 쓰셨군요? 네, 가발을 쓰고 왔습니다. 야. 처음 써보니까 뭐 보온감도 좀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저기 직구로 2만 원 주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가발을 갑자기 네. 구입하셨어요? 오늘 주제가 이제 가발 관련한 주제를 제가 아. 괜히 이 가발 쓰고 온 게 아니라 관련된 주제를 한번 좀 살펴드리려고 지금 가발 썼습니다. 그렇구나. 오늘의 네. 주제가 가볍게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가발을 지금 이렇게 썼는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잖아요. 네, 사진을 네. 요즘에는 사진을 뭐 첨부를 안 하는데 네. 사진을 첨부할 경우 네. 제가 이 가발을 쓰고 사진을 찍고서 이력서를 제출했을 경우 네. 이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라는 질문 좀 드릴게요. 이력서에 허위로 이제 이력사항을 기재하면 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허위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적절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네.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냐? 네. 근데 머리가 있냐 없냐 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냐 하고 관계가 없고 뭐 머리가 대머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이제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네. 그 가발 쓰고 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업무방해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유로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어떤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청년이 네. 이제 호텔에서 단기 이제 직원 채용을 하는데 네. 지원을 했어요. 네. 특별히 뭐 면접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이제 지원을 하고 네. 이제 문자 메시지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네. 내일 몇 월 며칠 날 출근해라라고 해서 이제 출근을 한 당일날 출근했어요. 했어요. 출근했는데 호텔 그 담당자가 이제 보더니 네. 대머리네 이러면서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담당 그 직원하고 얘기를 좀 하고 오겠다라고 하고 자리를 뜬 다음에 다시 오더니 네. 그 채용이 불가하겠다. 아, 그래요? 돌아가셔라. 오.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인권위원회에 이제 진정하는 사건이 있어요. 진정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머리라고 해서 뭐 일을 못할 것도 없고 그게 뭐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고 어떤 그 이력사항에 네. 채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채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죠. 이쪽은 차별이 되는 거죠. 네. 네,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결정이 이제 났는데 변호사님이 좀 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건 저도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찾아보니까 음. 인권위에서는 이게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네, 네. 네. 그 어떤 이유로도 성별이나 연령이나 아니면 뭐 피부색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차별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런 용모나 신체 조건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해서 지금 특정한 사람을 배제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헌법에도 위반되고 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제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인데 거기에도 이제 위반이 되고 그런 네. 거죠. 근데 사실 이 대머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원래는 뭐 탈모인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이긴 해요. 근데 어떤 단어에 따라서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좋은 의미의 단어일 수 있고 네. 좀 부정적이고 좀 약간 좀 자제해서 사용해야 될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네. 대머리라는 표현도 분명 탈모인을 지칭하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은 제가 생각하는데 좀 듣기 좀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럴까요? 변호사님 탈모를 안 겪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지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칭을 뭐 대머리로 하든 뭐 탈모인으로 하든 간에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머리라는 기호가 이제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머리라는 말이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냐. 원래 대머리라는 말 자체는 그냥 단어일 뿐인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그 단어 자체도 안 좋게 이제 인식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한테 대머리야라고 했을 때 네. 일단은 괜히 이제 그 소극적이 되고 네.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이제 탈모가 시작되면은 그 왕성하게 이제 활동하고 친구들도 이성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사람이 이제 변하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이제 축적되다 보면 대머리라는 단어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누군가 대머리라고 했을 때 대자만 나와도 굉장히 움찔해지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단어는 정말 친한 사이, 농담을 해도 꺼리낌이 없는 그런 친한 사이, 아니면 문헌상으로 어떤 그런 뭐 학술적으로 문헌을 쓰던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좀 쓰여져야지 어떤 불특정한 사람한테 일면식감상 대머리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한테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정신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국어사전에 장애인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칭하는 표준어입니다. 그냥 단어죠. 네, 단어예요. 네. 그리고 정신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 단어를 어떤 사람한테 이 정신병, 이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표준어이고 어떤 신체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한 단어라고 하지만 그거를 그 지칭 받았을 그 당사자가 느끼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제 조금 더 지키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제 리니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죠. 게임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을 이제 자기가 평소에 좀 못마땅한 사람 아이디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뻐꺼라는 표현을 썼어요. 뻐꺼는 이제 그 속어로 대머리를 지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네요. 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 아이디가 촉이니까 촉뻐꺼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발단된 사안인데 이 사안이 이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이 났는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거기 접속해가지고 거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채팅창도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촉이랑 아이디랑 뻐꺼라고 하는 데모 속어죠. 그거를 올려가지고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본인은 실제로는 이제 대머리가 아닌데 그래서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고소를 했고, 근데 검찰에서 이거를 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거든요. 그걸 기소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게 1심에서 다 터졌죠. 검찰이 기소할 정도니까. 근데 사실 이게 뻐꺼라는 말은 이게 속어잖아요, 정말로. 대머리란 말은 표준어라고 해도 뻐꺼는 속어고 이건 비하하려는 의도 자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다퉜는데 우선 법원에서는 이게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신체적인 특징을 그냥 묘사한 거다. 실제 피해자가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것만 가지고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형사처벌이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방통위원장인가 누가 대통령들로 공산주의자다. 그런 말도 했는데 이게 결국 뭐 무죄 취지로 이게 판결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게 형사처벌이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무죄라고 1심에서 선고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군요. 1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2심에서는 또 다른 판단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뻐꺼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이다. 그 이제 2심, 항소심 판단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다라고 이제 인정한 거네요. 그래서 벌금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경계선에 있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피해자한테 모욕을 주려고 사용한 말이긴 하지만은 이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뭐 명예훼손으로 의유를 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이걸 좀 모욕죄로 기소를 했으면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왜 우리가 이제 그 속어들 많이 있죠. 뭐 경찰을 비하하는 말 단어도 있고요. 또 뭐 성형해서 좀 보기 안 좋은 사람을 또 비하하는 말도 그렇죠. 있고. 뭐 전통적으로 또 여자를 또 비하하는 또 단어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정상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걸 비하해서만 하는 말. 지금 이것도 이제 뭐 대머리라는 표현보다도 더 비하하는 뻐꺼라는 어떤 신조어를 만들어서 한 거를 했을 경우에 이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좀 비하할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모욕죄를 기소했다면. 변호사님 우리 전 영상 보면 명예훼손에 관한 영상도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구속요건 네. 어떻게 되면 이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속요건 그렇죠.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정보통신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거잖아요.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제 허위를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만 있는 채팅방에서 내가 저 사람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공연 전파 가능성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결국은 명예훼손, 그 다음에 사실 적시, 그 다음에 이게 전파 가능성.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전파 가능성. 그 특정도 해야 되죠. 특정. 그렇죠. 약간 두루뭉실하게 뭐 표현하면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 피해자가 딱 특정이 돼야 특정이 돼야 돼요.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다 내가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는 사실 특정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지금 우리 노마드 친구분들에게 한번 좀 퀴즈를 한번 잠깐 드릴게요. 네. 제가 변호사님께 귀에다 대고 네. 속삭이듯이 네. 뭔가 모욕적인 얘기를 해요. 네. 속삭이듯이.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제가 들은 거잖아요. 네. 제가 근데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전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변호사님이 그 노상방뇨 한거 봤다. 네.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듣고서 제가 내가 도상방뇨하고 다녔어. 이렇게 전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스스로 제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전파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린 게 귓속말로 한다는 거는 그 공연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볼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예, 하시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인터넷상에 여러 방의 단체 채팅방에서 글을 쓸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정말요. 공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의 그 익명성 그리고 이제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글을 쓰면 예.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 달라서 음.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모욕, 명예훼손 이런 형사적인 처벌을 떠나서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형벌이라는 건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네.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절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갑자기 도덕군자 같은 얘기를 제가 하는데 네. 이 대머리라는 표현도 맥락에 따라 달라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뭐 박사님이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을 때 기분이 안 아프죠. 거의 그렇죠. 거의.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뻐꼬란 말은 이미 그 속어는 그렇죠. 이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하하기 위한 대머리라는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맥락에 따라서는 저하려는 의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머리라는 표현, 빡빡이라는 표현 좀 좋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빡빡이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빡빡이라는 말을 좀 그래서 저는 대머리라는 표현보다 이 빡빡하면 저는 되게 오히려 기분이 그러니까 이게 참 맥락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맥락에 따라 아니 이거 빡빡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저는. 빡빡이 기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주 독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대머리라는 표현이 왜 어떻게 대머리라는 표현이 그 나오는지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명확한 그 어원은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썰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가장 유력한 썰은 이거더라고요. 뭡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 있죠. 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이 몸을 온전하게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보존해야 되는데 네. 비록 이 대머리가 된 게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인공적인 어떤 형식으로 대머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머리가 빠진 그 신체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신체로부터 나올 때부터의 그 처음 형상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하지 못한 그 자신의 그 머리를 낮춰서 부르는 것이 그 머리를 낮춰 부르는 것을 이 대갈머리라고 대갈머리. 그러니까 대갈머리를 낮춰 쓰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쓰다 보니까 대머리가 됐다. 대머리가 됐다. 네. 그런 연유가 그런 있습니까? 썰이 있더라고요. 썰입니까? 네, 썰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대머리가 왜 그 머리가 빠진 표현을 대머리라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추측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 탈모인들이 뭐 전체 인구 20%라고 할 정도로 고충이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은 가발을 썼지만은 평상시에 가발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안 쓰시죠. 네. 그리고 김 박사님 별명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왕자예요. 프랑스 왕자예요. 이분이 이제 이 외모가 뭐 이국적으로 생기셨고 콧날이 높으시고 그다음에 눈도 약간 쌍꺼풀 있으시면서 왜 이렇게 칭찬을? 아니 잘생기셨어요 사실은. 실물이 더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가발은 사실 제가 상당히 20년 동안 못 본 모습이라 상당히 어색한데 네.
좀 좋은 가발을 좀 비싼 거 2만 원 좀 너무 싼 거 같은데 2만 원 좀 싸. 그런 걸 구입하셔가지고 좀 잘 다듬으시면 네. 또 더 프랑스 왕자답게 되시지 않을까. 네. 사실 근데 그냥 모습이 가장 멋있고 잘생기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네, 명예훼손하고 모욕죄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훈훈하게 마무리하시죠. 네. 네. 오늘 정리 좀 네. 부탁드릴까요? 노마드 친구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김 박사님께서 질문을 가져오실 것 같은데 좋은 질문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지만 네. 그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 시간까지 그런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안녕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